예, 2023학년도 수능 언매입니다. 언매. 이 부분에서 어법 부분 보겠습니다. 어법 부분. 다섯 문제죠. 다섯 문제 뭐 쉽지 않았습니다. 이걸 좀 정리를 좀 했는데 한번 보시죠. 정리를 일단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뭐 단어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직접 구성 요소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따가 그다음에 좀 중요한 거 요거 어미냐 접사냐, 요거 갈비찜 미음이 전성 어미냐 접사냐 요것도 한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형태소 분석하는 거, 형태소 분석하는 거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근이 중심적 의미를 가질 수가 있고 주변적 의미, 그죠? 의미가 확장이 돼가지고 주변적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요거 문제 볼 거고, 37번 금방 풀리고, 38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형태소 분석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어미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와서 어미를 아니 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미 나눠지는 거 이따 한번 볼 거고, 이것도 예를 한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거 연결어미, 선어말어미 이거 기출 문제죠. 2024학년도 수능에서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기점으로 어미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이 수능을 기초로 해가지고 어떤 어미도 한번 다시 한번 볼 거고 쭉쭉 정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번 여기 좀 문장 성분, 문장 구조. 이거 이제 안긴 문장이 이중으로 되어 있을 때 또 한번 분석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하여튼 어법이 이제 쉽지가 않다.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이런 거. 뭐 어법으로 이제 시간을 벌 수 있다. 그게 조금 그렇게 하려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게 보입니다. 한번 봅시다. 예, 본문 봅시다. 합성 명사는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어근인 명사이다. 자, 여기서 합성 명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직접 구성 요소라는 얘기가 나오고 어근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봅시다. 일단은 합성 명사라는 걸 보게 되면 단어는 단위로 복합으로 나뉘게 되고, 단위로는 어근만 있는 거를 이제 단위라 그러고, 말 그대로 이제 사과 이런 거죠. 그다음에 복합어는 파생어와 합성어가 둘로 나뉘는데 파생어는 뭐냐? 어근 플러스 접사가 된 거, 결합된 걸 파생어라 그러고, 어근 플러스 어근이 된 거를 합성어라 그럽니다. 그죠? 직접 구성 요소는 뭐냐? 직접 구성 요소는 어떤 요거 갈비, 찜 이렇게 나눌 때 직접 구성 요소라 그러고, 형태소 분석은 그것보다 더 쪼개는 겁니다. 그죠? 형태소 분석은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하는 거는 더 쪼개는 거죠. 그죠? 그 형태소가 뭐냐? 어떤 의미를 가지는 최소 단위죠. 형태소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쪼개진 않고 직접 구성 요소라는 거는 뭐 갈비와 찜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봅시다. 합성 명사의 어근은 복합어일 수도 있다. 이게 뭔 말입니까? 합성 명사의 어근 자체가 복합어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복합어는 파생어, 합성어가 둘 다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어근 자체가 파생어일 수도 있고 합성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이 어근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뭐 어근 플러스 어근이 될 수 있고, 어근 플러스 접사 플러스 어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직접 구성조를 또 쪼개면. 뭐 그 예가 이제 뭐 갈비찜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봅시다. 갈비찜의 직접 구성 요소는 갈비와 찜이다. 그러니까 직접 구성 요소로 나뉠 때는 갈비와 찜으로 나뉩니다. 갈비와 찜으로 나뉘는데, 근데 갈비찜을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한다. 그죠? 갈비와 찌 플러스 미음이다. 자, 여기서 갈비는 더 이상 못 쪼개죠. 형태소 못 쪼갭니다. 갈비는 어근이죠. 어근. 그죠? 한 덩어리 자체가 어근입니다. 이거 자체가 어근이죠. 그다음 요 찌는 동사의 어간이죠. 어간입니다. 요 미음은 여기서는 이제 전미사로 봐야 되겠지. 전미사로. 아니면 그럼 이제 그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전미사, 접사가 될 수 있고 어미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뭐 하나만 보이니까 뭐 분석은 할 수 없지만 일단 뭐 일반적으로 하나만 쓰일 때는 전미사로 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게 뭔 말이냐를 보게 되면 좀 한번 봅시다. 일단 뭐 어미가 붙어가지고 전성어미라 그래가지고 전성어미는 뭐냐? 전성어미는 명사형 전성어미, 뭐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가 있는데, 명사형은 말 그대로 어미가 붙어가지고 명사처럼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관형사형 어미는 어미가 붙어가지고 관형사처럼 쓰이는 거지. 부사형 전성어미는 부사처럼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간 플러스 어미잖아요. 어간 플러스 어미인데 어미가 붙어가지고 부사의 역할을 하거나 관형사의 역할을 하거나 명사의 역할을 하게 될 때 이걸 전성어미라 그럽니다. 그 뒤쪽에 이제 그 이따가 보겠지만 얘가 있습니다. 일단 얘를 한번 볼 거고 이런 전성어미가 있고 연결어미, 종결어미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미들이 있고 만약에 미음이 명사형 전성어미, 그러니까 이게 붙어가지고 이 어미가 붙어가지고 어떤 뭐 명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갈비찜이 맛있다라고 했을 때 갈비찜 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그러니까 이 주격 조사가 붙어가지고 어떤 뭐 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아니라 전미사가 붙은 겁니다, 그죠? 갈비찜 이 맛있다라고 했을 때는 품사 자체가 바뀐 거죠. 근데 명사형 전성어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지. 빠르게 갈비찜 이 옳다. 자, 이거 보십시오. 다시 보시죠. 빠르게 갈비찜 이 옳다. 빠르게 갈비를 찌는 게 좋다. 옳다고. 그죠? 빠르게 갈비찜이 좋다. 빠른 갈비찜 하면 안 되지. 그죠? 빠르게, 그죠? 빨리 갈비찜이 좋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빨리가 부사잖아요. 부사가 갈비를 찌다, 찌는 거에다가 수식하는 거니까 이게 소수로가 되는 거지. 찜 자체가 동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동사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그죠? 부사가 꾸며주니까 빨리 갈비찜이 좋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때 찜 미음은 어미가 되는 거죠, 그죠? 잠시 바뀌는 거. 이때 갈비찜은 빨리 갈비찜이 옳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 찜 자체가 동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저 다시 다른 예를 한번 봅시다. 요 예를 봅시다. 나는 그가 깊은 잠을 푹 자며 놀랐다. 이거 좀 보시죠. 깊은 잠, 깊음은 관형어고, 관형어가 수식할 수 있는 거는 명사잖아요. 그죠? 이 잠은 명사입니다. 품사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명사입니다. 이때 자다 해서 자에다가 명이 붙었잖아요. 이때는 이제 파생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미사지, 전미사. 그러니까 품사가 바뀐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봅시다. 깊은 잠을 푹 자며 놀랐다. 푹 잤다는 얘기죠. 푹 잤다. 이거 푹은 부서잖아요. 잠이죠. 푹 잠. 에 놀랐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잠은 동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명사형인 거죠. 이때는 어미가 붙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잠 하나로만 봐서는 이놈이 뭐 동사의 어간에 전미사가 붙은 건지 아니면 동사의 어간에 어미가 붙은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봐야지. 문장 내에서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어미든 전미사든 뭐가 붙었다는 얘기지, 그죠? 이거 어간에다가, 그죠? 그건 알 수 있죠. 형태소 분석한 거지. 형태소 분석은 어디까지 나누느냐라고 하면 어간 플러스 어미까지 구분하는 거, 어간 어미까지 나누는 거고, 어근 플러스 접사까지 나누는 겁니다, 그죠? 이게 형태소 분석이고, 직접 구성 요소는 그까지는 안 나누지 않고, 직접 구성 요소는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직접 구성 요소는, 그죠? 갈비찜 이렇게 나누는 게 직접 구성 요소까지 나누는 거고, 더 나아가서 형태소까지 분석하게 되면 갈비찜 미음까지 나눠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그런데 갈비찜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하면 갈비찌 그럼 미음까지라는 형태소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합성명사 내부에 복합어가 있을 때 합성명사 내부에 복합어 찜, 이게 복합어죠, 그죠? 찜, 뭐 일단 뭐 접사로 봅시다. 파생으로 보게 되면 어근 플러스 접사 복합은 거죠. 파생어는 복합어니까. 합성명사 내부에 복합어가 있을 때 합성명사를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하면 합성명사의 내부 구조를 세밀히 파악할 수 있다. 그렇죠? 세밀히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갈비와 찜을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눴지만 더 쪼개서 형태소까지 분석하게 되면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그 문제가 35번에 있습니다. 이따 가서 봅시다. 그 다음에 다음 문단 다이어에서 기본이 되는 의미를 중심적 의미라고 하고, 다의어가 뭡니까? 의미가 많아. 그러니까 형태는 한 가지인데 의미가 되게 많아.
그건 이제 다 의유라 그러는 거죠. 기본이 되는 의미를 중심적 의미, 기본이 되는 걸 중심적 의미라 하고, 뭐 손 이러면은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체의 일부 손이 될 수도 있고, 뭐 도와주는 그저 역할을 하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뭐 일손이 부족하다 이런 거 할 때는 손이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손은 중심적 의미는 뭡니까? 말 그대로 손인 거죠. 저 손. 그러니까 신체의 일부를 말하는 건데 주변적 의미는 뭐 이제 일을 도와주는 사람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중심적 의미가 있다. 사전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그건 이제 중심적 의미라 하고 기본에 대한 의미를 중심적 의미라 하고 중심적 의미로부터 확장된 의미를 뭐 주변적 의미라 한다. 아까 말했듯이 손 이러면 주변적 의미로 확장되는 거지.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 일손 이렇게 보는 거죠. 확장됐다라고 보는 거죠. 주변적 의미. 그러니까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의 뜻을 알겠죠. 만약 단어가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고 그 의미가 다른 의미로 확장되지 않았다. 뭐 그냥 뭐 그대로 그냥 뭐 확장되지 않았다 하면 그 하나의 의미를 중심적 의미로 볼 수 있다. 그죠? 중심적 의미란 얘기입니다. 합성 명사의 두 어근에도 중심적 의미나 주변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다. 아까 합성 명사의 두 어근, 합성 명사는 아까 합성 명사는 어근 플러스 음인데, 어근 플러스 어근인데, 그죠? 어근 플러스 어근인데 여기에 또 다른 뭐 중심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고 뭐 주변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립적으로 쓰일 때에는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어. 자립적으로 쓸 때는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어. 사전에서 뜻풀이가 하나밖에 없는 단어가 합성 명사의 어근으로 쓰일 때, 그렇죠? 어근으로 쓰일 때, 그 사전적 의미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어근으로 쓰였다. 합성 명사에서 주변적 의미를 새롭게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는 하나인데 그게 이제 이 합성 명사가 되면서, 그렇죠? 합성 명사가 되면서 어근 플러스 어근이 되면서 주변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보시죠. 이게 뭔 말인지 어려우면 가령 매섭게 노려보는 눈을 뜻하는 어떤 뭐 합성 명사 도끼눈, 그렇죠? 도끼라는 거는 지금 사전적 의미로는 하나밖에 없죠. 도끼 이건 뭐 이렇게 생긴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쇠를 달아가지고 그걸 막 깨는 거죠, 그죠? 나무를 이렇게 벤다든가 그때 쓰이는 게 도끼잖아요, 그죠? 도끼 눈은 그러니까 매섭게 노려보는 눈을 뜻하는 도끼눈은 매섭게 노려보는 거잖아요. 근데 도끼의 또 사전적 의미는 그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쇠다 한 거, 그죠? 이게 이제 도끼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도끼에다가 이제 프레임이 씌워진 거지. 그러니까 뭐 매섭거나 날카로운 것 이런 게 이제 의미가 쓰여진 겁니다. 계속 봅시다. 도끼와 눈으로 분석되는데, 그죠? 도끼와 눈으로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눈 겁니다.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도끼와 눈으로 분석되는데 매섭거나 날카로운 것이라는 도끼의 주변적 의미. 자, 도끼의 주변적 의미입니다. 매섭거나 날카로운 것. 도끼의 중심적 의미는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짝대기에다가 쇠를 꽂아 놓은 거죠. 이게 이제 중심적 의미고, 주변적 의미는 뭐냐? 어떤 프레임이 씌워진 거지, 도끼에. 매섭거나 날카롭다. 이렇게 이제 그 어떤 프레임이 씌워진 겁니다. 그죠? 그럼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칼 같은 경우에도, 칼 이러면 뭐 무섭고 막, 날카롭고 뭐 이런 거, 그죠? 그렇게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엄마가 뭐 된장찌개 끓여주려고 막 두부를 칼로 썰고 있다. 이럴 때 무섭습니까? 매섭거나 날카롭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응? 그때는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칼에다가 어떤 프레임을 씌운 거지. 칼은 칼일 뿐이고 도끼는 도끼일 뿐인데 거기다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그 프레임이 뭐 주변적 의미다라는 거죠. 계속 봅시다. 도끼의 주변적 의미는 도끼가 자립적으로 쓰일 때 가지고 있던 의미라고 보기 어렵죠. 그죠? 자립적으로 쓰일 때는 그냥 도끼입니다. 말 그대로 나무를 이렇게 찍어서 이제 이렇게 나무를 넘어뜨리는 그때 쓰이는 도끼. 그 의미라고 보기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 도끼의 프레임인 거지, 그죠? 그걸 이제 그 주변적 의미라고 한다. 또 넘어가서 3문단 합성명사의 어근이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든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든 그 어근은 합성명사 내부에서 나타나는 위치가 대체로 자유롭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3문단에서 뭘 말하냐면 어근 플러스 어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앞에 있으면 뭐 주변적 의미로 쓰이고 뒤에 있으면 주변적 의미로 쓰이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위치가 대체로 자유롭답니다. 왔다 갔다 한답니다. 예를 들어, 그죠? 예를 들어 이는 비바람, 이슬비. 자, 비가 오는데 막 바람이 막 불어.
그죠? 비가 오는데 바람이 몰아칠 때 비바람이라 그러고, 이슬비라 그러면 비는 오는데 그게 이슬과 같아. 이슬처럼 조금 오는 비, 그죠? 그걸 이제 이슬비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는 비, 그러니까 비바람에서 중심적 의미는 비죠, 비. 예? 이슬비에서도 마찬가지 비입니다. 그죠? 비. 이슬은 프레임이 씌워진 거고, 바람도 뭐 프레임이 씌워졌다라고 하긴 좀 그런가? 그러니까 비바람, 그러니까 비가 온다 그러면 당연히 비가 물방울이 떨어지는 건데 바람이 안 불 수가 있나요? 항상 바람이 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바람 그러면은 비바람이 몰아친다 하면 뭐 당연히 비 오면 바람도 부는 거지. 그 곱게 중력의 영향으로 직선으로 떨어지는 그게 뭐 비 온다라고 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비와 바람이 동반돼서 움직이는 거지. 그죠? 동반돼서 오는 건데 어쨌든 비바람이라 그러면 비가 중심적 의미고 그 비는 뭐 중심적 의미가 변함이 없고 바람 그죠? 이렇게 몰아치는 그런 느낌 프레임 그죠? 바람 프레임 그다음에 이슬비에서는 비인데 이슬의 프레임이 씌워진 거지. 그죠? 이슬이 프레임입니다. 진짜 이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슬 프레임. 그죠?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는 비의 위치와 그러니까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는 비의 위치. 비는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그러니까 앞뒤에 다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벼락 공부 뭡니까? 공부죠. 공부입니다. 벼락처럼 치는 내리치는 공부. 벼락에 프레임이 씌워진 거죠. 공부는 말 그대로 그냥 중심적 의미 그대로고 물벼락에서 물벼락을 맞았다 그럼 벼락 맞은 겁니까? 아니죠. 물 맞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벼락과 같다. 벼락이 지금 프레임이 씌워진 거죠. 물은 그대로 물인 거고.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벼락의 위치는 앞뒤죠. 그러니까 위치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 중에 일부는 합성명사 내부의 특정 위치에서 주로 관찰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예외가 있다는 거지. 아까 위치랑 상관없다며. 근데 상관이 있는 게 있다. 어떤 게? 특정한 것들이 특정 위치에 어떤 어근의 일부가 그런 게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느냐? 아주 달게 자는 잠을 뜻하는 꿀잠. 편안하거나 기분이 좋은 것이라는 꿀의 주변적 의미, 꿀에다가 이제 프레임이 씌워진 거지, 그죠? 주변적 의미가 담고 있는 겁니다, 꿀이. 그러니까 꿀잠에서는 지금 꿀잠을 잤다라고 하면 꿀을 먹었다 그런 얘기 아니죠. 잠을 잤다는 얘기니까. 잠은 슬리핑 그대로 쓰인 거고, 꿀은 지금 뭡니까? 프레임이 씌워진 겁니다. 달콤한, 그죠? 기분 좋은 것, 편안하다 그런 프레임이 씌워진 꿀이다, 그죠? 꿀은 지금 의미 변형이 일어났고 잠은 그대로입니다. 그죠? 이것처럼 꿀의 주변적 의미가 나타나는데 꿀의 주변적 의미가 나타나죠. 꿀의 이러한 의미는 합성 명사의 선행 어근에서 주로 관찰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뭐 꿀 군대 가면 꿀 보직이라 그래가지고 보직을 어떤 걸 받느냐에 따라 뭐 꿀이다. 그러니까 편하냐, 좀 어려운 보직, 그러니까 뭐 힘든 일이 있고 좀 덜 힘든 일이 있습니다. 군대 가면 그러니까 꿀보직이라 그래요. 그것처럼 이제 앞에 꿀자가 붙습니다. 그죠? 앞에 이제 대체로 꿀은 그런 의미의 주변적 의미의 꿀을 쓰려 그러면 대체로 앞에 붙더라. 아까 뭐 위치랑 상관없다 그랬는데 이런 특정한 경우 꿀을 쓸 때는 좀 앞으로 쓰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넓게 깔린 구름을 뜻하는 구름바다. 자, 구름을 뜻하는 겁니다. 구름바다. 야, 이 구름바다네. 물바다네, 피바다네, 그죠? 그것처럼 할 때는 구름은 이 지금 구름이 중심적 의미죠. 구름입니다. 구름은 의미가 변화가 없어요. 근데 바다가 의미가 변화가 일어난 거지. 물바다, 피바다, 구름바다, 그죠? 무엇이 넓게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바다의 주변적 의미. 바다에 프레임 씌운 거죠. 바다에는 뭐가 막 모여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름 바다의 중심적 의미, 구름은 중심적 의미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바다는 주변적 의미를 갖게 되는 거지. 그죠? 나타나는데 이런 바다는 합성명사의 후행어근에 좀 물바다, 피바다, 그죠? 구름바다, 그죠? 후행에 주로 쓰인다. 그러니까 꿀은 선행이고 뭐 바다는 후행이다. 후행이 자주 쓰이더라. 그죠? 대체로 위치에 상관없는데 특정한 경우가 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그 얘기했습니다. 문제 봅시다. 35번. 기억에 따를 때 기억이 지금 뭡니까? 합성 명사를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하라. 그러니까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하라는 얘기죠. 보기에 제시된 가나다라 중 그 내부 구조가 동일한 단어끼리 묶인 것. 그 내부 구조를 보라는 얘긴데 봅시다.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좀 크게 쓰면은 이래 돼요.
일단 이거 기억 가나다라 가를 봅시다. 그러니까 합성명사 이제 형태소단까지 해봅시다. 동생은 오늘 새우볶음을 많이 먹었다. 오늘 먹은 거죠. 그죠? 오늘은 먹었다를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새우볶음은 그 자체로 명사로 쓰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새우볶음에서 이제 이걸 형태소 분석을 하는데 새우를 쪼갤 수 있나요? 직접 구성 요소.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면 새우로 끝이죠. 새우와 볶음.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면 집안 싸움.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면 논밭가리. 그죠? 탈춤 놀이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이거를 형태소까지 분석합니다. 그러면 새와 우로 나눌 수 있나요? 못 나누죠. 의미가 달라져 버리지. 그죠? 새우는 한 덩어리고 그 다음에 볶다, 볶다. 이거 동사죠. 동사의 어간. 지금 여기서 뭐로 쓰였습니까? 이 전체가 명사로 쓰인 거죠. 그죠? 명사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수식하는 게 아니라 오늘이 먹었다를 수식하는 거니까 이 부사랑도 상관없고 이 명사 자체로 쓰인 거니까 아, 요놈은 전미사구나. 그죠? 전미사구나. 그죠? 전미사. 볶음. 그죠? 전미사. 그러니까 명사의 어간, 동사의 어간, 그다음에 전미사. 명사 파생 전미사. 명사 파생 전미사 붙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세 개로 나눌 수 있죠.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했을 때. 그럼 두 번째 나를 봅시다. 집안 싸움. 우리는 결코 집안 싸움을 하지 않겠다. 결코가 싸움을 수식하나요? 아니죠. 결코가 않겠다라 수식하는 거니까 결국 요거는 명사 그 자체로 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음도 명사 파생 전미사죠. 명사가 된 거지. 품사가 바뀐 겁니다. 품사가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집안 싸움에서 이걸 다시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눌 때는 집안 싸움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평태소 단위까지 분석하면 집과 안으로 나눌 수 있죠. 집과 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집안을 집과 안으로 나눌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싸우다, 그 다음에 미음 붙은 거지. 자, 어근, 동사의 어간, 전미사. 여기서 전미사죠. 이 자체가 명사로 쓰였으니까 전미사. 그 다음에 논밭가리도 마찬가지죠. 요즘 농촌은 논밭가리에 개념이 없다. 여기서 뭐 논밭가리 자체가 그대로 명사로 쓰인 거죠. 그죠? 명사로 쓰인 겁니다. 이거 뭐 부사가 수식한다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명사로 쓰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직접 구성 요소로 두 개째로 나뉘는데 형태소까지 분석하게 되면 논, 밭, 그 다음에 갈다, 그죠? 전미사, 그죠? 품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 논, 밭, 어근, 동사의 어간, 그 다음에 전미사. 요건 똑같죠? 나다. 요건 같잖아요. 이렇게 어간, 어간, 전미사. 그죠? 구조가 같네요. 그래서 답이 2번인 거고. 또 봅시다. 우리 마을은 탈춤놀이가 참 유명하다. 여기서 마찬가지. 여기서 탈춤놀이 자체가 그대로 명사에 쓰인 거니까 놀이 이놈은 당연히 전미사다. 그렇죠? 품사가 자체로 바뀌어버렸다. 봅시다. 탈춤, 이거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게 되면 탈춤과 놀이가 되겠죠, 그죠? 근데 형태소까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추다, 그죠? 미음, 그다음 놀다, 자, 그러면 탈은 어근, 추는 어간, 동사의 어간, 미음은 탈춤. 전미사냐 음이냐? 전미사겠죠. 그대로 이제 뭐 수식하는 게 부사하고 수식하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전미사 탈춤. 그죠? 명사 파생 전미사. 그다음에 놀다 어간. 그다음에 이건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 전미사. 그죠? 여기서는 뭐 부사가 수식해 준다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대로 명사로 쓰인 거니까 전미사. 자, 그러면 어간 전미사, 어간 전미사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형태소까지 분석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뭐 이런 형태는 없죠. 요거 두 개 형태 같네. 그죠? 어간, 전미사. 그죠? 답은 뭐 2번이다.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또 36번 봅시다. 예, 36번 윗글 A, B와 관련 지어 자료에 제시된 합성 명사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A가 뭐냐? 중심적 의미,
다음에 B가 주변적 의미, A가 중심, B가 주변, 그죠? 주변적 의미. 이걸 보게 되면 일단 이제 칼잠에서 잠이죠. 잠을 얘기하는 거니까 잠은 그대로 중심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 칼은 지금 프레임이 씌워져 가지고 주변적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럼 머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입니다. 글. 그러니까 글이기 때문에 글은 중심적 의미를 가지게 되고, 머리는 앞에 있다. 그런 어떤 프레임이 씌워진 거니까 주변적 의미고, 일벌레에서 일을 지나치게 하는 사람. 자, 여기서 일은 의미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일을 죽도록 하는 벌레랑 똑같은 거지. 일은 중심적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벌레는 바뀐 겁니다. 벌레의 프레임입니다. 사람 자체를 막 벌레로 보는 거지. 일충, 그죠? 뭐 이런 게 충으로 보는 거죠. 충, 그죠?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막 벌레로 본 거지. 그러니까 벌레에다가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야, 이거 막 벌레처럼 하는 사람 같네, 그죠? 그러니까 일은 워크잖아요. 그 워크는 지금 바뀐 게 없습니다. 일을 지나치게 하는 사람이라든지, 일을 지나치게 하는 사람이라든지, 일을 죽도록 하는 벌레라든지, 그 워크는 의미가 바뀌지 않았다. 중심적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벌레는 중심적 의미가 아니라 주변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벌레처럼 징글징글한 사람, 그죠? 그런 어떤 프레임을 씌운 거니까. 그러니까 중심적 의미, 그 다음에 주변적 의미다. 입꼬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은 그대로 입꼬리, 그러니까 입 가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입, 그러니까 마우스 그대로 있는 거고, 꼬리는 말 그대로 동물의 이제 뒷꼬랑지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 꼬리, 입꼬리라는 거는 입 끝부분, 양쪽 가쪽의 끝부분을 말하는 거니까, 그게 어떤 의미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주변적 의미, 프레임이 씌워진 겁니다. 꼬리, 그죠? 꼬리처럼 생긴 끝부분, 그걸 말하는 거니까 꼬리가 주변적 의미를 갖게 되고, 입은 마우스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꼬마 전구에서 전구죠. 전구는 그대로입니다. 라이트, 그죠? 그대로 전구인 거고, 주변 중심적 의미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 꼬마는 꼬마의 프레임인 거죠, 그죠? 꼬마의 어떤 프레임이 필요한 거지, 그죠? 작다라는 그런 프레임인 그대로 가지고 쓴 거기 때문에 주변적 의미를 가지게 된 거죠. 꼬마라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보기엔 이제 문제가 풀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 풀어가지고 이게 뭐 이 칼잠은 잠이 중심이고, 뭐 머리글은 글이 중심이고, 입꼬리는 입이 중심이고, 전구는 꼬마 전구가 중심이다라고 하면 이게 헷갈리죠. 일벌레는 뭐가 중심인데? 일이냐 벌레냐 뭐가 중심이냐, 결국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일은 의미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사전적 의미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벌레는 사전적 의미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심적 의미, 일은 중심적 의미를 갖게 되고, 벌레는 중심적 의미를 잃고 주변적 의미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문제가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봅시다. 1번. 1번을 보게 되면, 칼잠, 구름바다는 A가 먼저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같군. 잠이니까 잠, 중심적 의미죠. 잠은 중심적 의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구름, 바다니까 구름이 아주 많은 상황이니까 구름 자체는 중심적 의미를 갖게 된다.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뒤고 앞이잖아요. 틀렸고, 글, 이것도 글은 중심적 의미고, 머리는 주변적 의미, 불은 중심적 의미, 벼락은 주변적 의미, 그죠? 그러니까 어근의 위치가 같지 않죠. 틀렸고, 일벌레와 벼락 공부는 B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같군.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일벌레에서 워크, 이거는 의미를 바뀌었나요? 의미가 바뀌지 않았죠. 중심적 의미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벌레는 중심적 의미를 잃고 어떤 막 징글징글한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어떤 벌레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변적 의미를 말하는 거고, 벼락도 마찬가지죠. 벼락처럼 때리는 그런 느낌의 어떤 프레임이고, 공부는 말 그대로 공부입니다. 스터디죠. 의미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B,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이건 D고 앞이잖아요. 그죠? 같지 않죠. 틀렸고. 4번 입꼬리. 그러니까 뭐 입, 마우스는 그대로죠. 꼬리, 테일, 이거는 뭐 뒤쪽에 있는, 엉덩이 쪽에 있는 꼬리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입꼬리니까 입 양쪽 가쪽 꼬리를 말하는 거야. 끝부분을 말하는 거니까 꼬리가 프레임이죠. 끝부분에 있다. 뭐 그런 어떤
프레임. 그걸 바뀐 거니까 입이 중심적 의미, 꼬리는 주변적 의미. 도끼는 아까 말했듯이 도끼 눈이니까 도끼도 이제 말 그대로 도끼 눈이기 때문에 눈입니다. 눈. 그죠? 아이죠, 아이. 눈은 의미가 바뀌지 않았고 중심적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도끼는 어떤 프레임이죠. 날카롭다. 그런 어떤 프레임. 그죠? 입꼬리와 도끼 눈은 B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 그러니까 B가 주변적 의미니까 주변적 의미 꼬리, 그죠? 뒤, 앞, 그죠? 도끼 앞이니까 어근의 위치가 다르다. 그죠? 맞죠, 그죠? 답 4번입니다. 5번 꼬마전구와 꿀잠. 꼬마전구는 역시나 전구는 라이트는 그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꼬마는 프레임이죠. 작다라는 프레임을 말하는 거고 꿀잠은 꿀도 뭐 잠이죠. 잠 슬리핑 그대로 잠을 얘기하는 거고 꿀은 허니가 아니라 달콤한 함 그죠. 그런 프레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B를 나타내는 거는 주변적 의미 꼬마 앞 주변적 의미 꿀 앞 위치가 서로 다르지 않다. 같다. 그죠. 틀렸습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칼 잠은 잠이니까 뭐 잠이 중심이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단어가 어떤 그 프레임이 씌었느냐 안 씌었느냐 그걸 판단하라는 얘기니까 그래 보면 이해가 되죠. 그다음 37번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뭐 되게 어려워 보였는데 이거 뭐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싶기도 한데 봅시다. 다음은 중세 국어 문자 및 37번 학습 활동에 대한 어떤 그 수행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다음은 중세 국어의 문자 및 표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자료에서 AE를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모두 골라 묶어보자. 냉중 소리는 다시 첫 소리를 따라니라. 이 한글로 있습니다. 그죠? 종성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 글자를 사용한다. 종성에 있는 자음을 그죠? 초성에 있는 자음을 종성에다가 붙인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종성,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따로 이제 자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자음을 초성으로 썼잖아요. 그 자음을 그대로 그냥 종성에다 쓴다. 그 부분에 쓴다는 얘기지. 근데 발, 짝, 흙, 그죠? 이런 거지. A 같은 경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골라 묶어보자라고 했는데 그죠? 얘를 모두 골라. 그러니까 스가발이 있어야 되는데 스가발이 없네. 짝은 있고 흙이 있고 답 1번입니다. 지금 이게 빠졌지. 스가발이 빠졌네. 스가발이 뭐야? 스가발 이게 빠졌답니다. 이게 지금 종성 글자가 있어야지. 종성 글자. 초성, 중성, 종성이잖아요. 그죠? 초성, 중성, 종성. 초성은 자음, 중성은 모음, 종성은 자음, 초성 글자를 그대로 사용하니까 그죠? 답이 1번입니다. 이거 문제가 뭐 이런 문제가 다 있지? 그죠? 황당한 문제죠. 이게 수능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또 봅시다. 당황하죠. 이것도 뭐 이런 문제가 다 있냐라고 당황하게 되겠죠. 그죠? 봅시다. 2번 B 이응을 입시울 소리 아래 니저 이었으면은 입시울 가베야 반소리 다회 나니라. 뭔 말인지 모르겠죠. 한글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응을 순음 글자 아래에 쓰면 이응을 순음 글자 아래에 이었으면 순경음 글자가 된다. 순경음 비읍 이건 이제 순경음이라 그러죠. 순경음. 그 이응을 순음 글자 아래에 이었으면 이응을 그러니까 순음 글자라는 게 뭐 비읍 같은 거 같네요. 그죠? 거기에다가 아래에다가 이었었다. 그러니까 이었었으니까 비읍 밑에 이응을 이렇게 썼으니까 이게 이제 순경음 글자가 된다. 부하 이런 걸 말하는 거겠네요. 그죠? 사비 스가발 이 두 개를 말하는 거겠지. 그죠? 순경음 비읍이 있는 걸 골라라. 이 두 개 맞고 첫 소리를 어우러 뿌디면 갈바 쓰라 냉중 소리도 한 가지라. 뭔 말인지 모르겠죠. 초성 글자를 합하여 사용하려면 옆으로 나란히 쓰라. 종성 글자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쌍시옷 이런 거 있죠. 끼니 그죠?
바쁘끼니가 아니라 끼니입니다. 끼니. 밥 끼니 끼니. 그 옆으로 나란히 쓰라는 얘기죠. 옆으로. 그죠? 그 비읍, 시옷, 기역 이렇게 쓰는 거지. 그죠? 비읍, 시옷, 기역. 옆으로 나란히 쓰라. 그러니까 비읍, 시옷, 기역을 밑으로 쭉 내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쓰라는 얘기지. 옆으로 나란히 옆으로 쓰라. 또 어딨냐? 짝. 그죠? 비읍, 시옷, 짝. 그죠? 그다음 흑, 리을, 기역. 정성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라. 이런 거니까. 맞고 오죠. 다 썼죠. 끼니, 짝, 흑 다 썼지. 그 다음에 아와 의와 오와 우와 요와 유와 이게 뭐지? 란 소리는 아래 붙여 쓰고, 이거는 초성 글자 아래 자 봅시다. 이렇게 된 거는 초성 글자 아래에 붙여 써라. 초성 글자 자음 아래에 붙여 써라. 자음 아래 옆으로 썼잖아요. 옆으로 썼고 아래에 썼네요. 우 그죠? 초성 글자 아래에 쓰라 그랬으니까 아래 쓴 거 가, 스가발. 그죠? 그 다음에 옆으로 쓴 거고 흑. 그죠? 아래에 쓴 거네. 붓, 스가발, 흑. 그죠? 그 다음에 이와 아와 어와 야와 여란 올한 역에 붙여서라. 뭐 말이야? 는 초성 글자 오른쪽에, 그죠? 오른쪽에 붙여서라. 오른쪽에 옆에 붙여서라. 초성 글자 옆에다가 이 끼니, 그죠? 끼니. 그다음에 이건 아래 쓴 거고, 우는 아래 쓴 거죠. 이 둘 다 옆으로 쓴 거고, 짝 이것도 오른쪽으로 쓴 거네요, 그죠? 그래서 답 맞다. 이게 뭐 그냥 위치를 파악하는 거네. 초성, 중성, 정성의 어떤 위치를 말하는 얘기니까 별로 뭐 의미가 없는 얘기인데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봅시다. 넘어가서 38번. 38번입니다. 된소리 대기와 관련된 관련한 수업의 일부이다.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에 들어갈 말? 여기에 들어갈 말 적절하지 않은 것 봅시다. 오늘은 표준 발음을 대상으로 용언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된소리 대기를 알아봅시다. 용언의 활용에서 나타난 된소리 대기. 용언의 활용이 뭡니까? 용언의 활용. 그러니까 어미가 갖다 붙을 때, 뭐가 좀 된소리 대기가 붙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어간에다가 다양한 의미가 다 붙잖아요. 가다, 가고, 가지, 그죠? 가서 이런 식으로 붙잖아요. 용언의 활용해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신발을 신고처럼 신다에서, 그죠? 고가 붙을 때 지금 된소리가 됐잖아. 꼬로 됐죠. 꼬. 용언의 활용해서 마지막 소리가 니은 미음 신, 그죠? 니은 미음인 어간 뒤에 처음 소리가 기역 디귿 시읒 지읒 신 어미가 결합하면 어미의 처음 소리가 된소리가 바뀌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국어에서 기역 디귿 시읒 지읒이 니은 미음 뒤에 이어지면 항상 된소리로 바뀌나요? 그죠? 그건 아니다. 그게 그렇지 않다. 표준 발음에서는 용언의 어간에 피동사동 접사가 결합할 때 이거나, 그 다음에 어미끼리 결합하거나 체온과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용언의 어간에 피사동 접사가 붙는 경우, 그 다음에 어미끼리 결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체온과 조사가 붙을 경우, 이런 세 가지 경우에는 된소리 대기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먼지처럼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먼지니까 먼지 이렇게 안 읽는다는 거죠. 니은 다음에 지옷이 온다 하더라도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왜냐면 하나의 형태소 아니니까. 그죠? 총 네 가지 경우가 있네요. 그죠? 용언의 어간에 이제 피사동 접사가 붙는 거, 그다음에 어미끼리 결합하는 거, 체온 조사가 붙는 거, 그다음에 형태소가 하나의 형태소 안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A에 밑줄 친 말에서 니은이나 미음 뒤에 소리가 된소리를 바뀌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요? 이거 어렵네요. 그죠? 어렵네요. 일단 이게 이제 지금 어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체온과 조사를 봐야 되고 접사도 봐야 되고
형태소의 얘기니까 결국 이것도 형태소 분석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형태소 분석하라는 얘기입니다. A, B, C, D, E까지 봐야 되고, 네, 맞아요. 그 이유는 설명해 볼까? 요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보자. 봅시다. 푼다. 일단 피로를 푼다부터 봅시다. 피로를 푼다. 이때 이제 푸에다가 니은, 그 다음에 다, 그죠? 이때 이제 풀다, 문제를 풀다, 피로를 풀다 할 때는 뭡니까? 동사 여관이 풀인데 리을은 이제 뭐 불규칙 활용이니까 리을은 어간입니다. 그죠? 어간입니다. 풀다. 푸만 온 거고 리을 탈락된 거고, 그죠? 리을은 빠진 거지. 그죠? 푸에다가 니은 플러스 다. 자, 여기서 니은은 뭡니까 이거? 현재 시제 선어물음이에요. 그죠? 현재 시제. 지금 필요를 푸는 거죠. 지금 풀고 있는 중이죠.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물음입니다. 어미. 예? 그다음 다는 어물음이죠. 어물음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어미에 대해서 아까 슬쩍 다시 봤지만 다시 보게 되면 위치에 따라서는 이제 선어말, 그러니까 어말 앞에 있는 걸 선어물음이, 그죠? 그다음에 어물음이는 뭐 다 종결음이 이런 거죠. 어물음이는 종결음이랑 일치하겠지. 뭐뭐 하니, 뭐뭐 하자. 이런 거 어머러미가 되는 거고, 요 앞에 있는 걸 선어머러미. 그러니까 현재 시제 선어머러미라든지 뭐 높임, 뭘 나타내는 시, 그죠? 하시고 뭘 할 때, 그럴 때 쓰는 선어머러미입니다. 대표적인 거 두 가지죠.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이런 거, 그죠? 뭐 겟, 시제를 나타내는 어떤 뭐 선어머러미, 아니면 높임의 선어머러미, 시, 그죠? 그때가 대표적인 어떤 선어머러미다. 아니면 기능에 따라는 이렇게 연결음이, 종결음이, 전성음이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 그죠?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판단하고 봅시다. 요거 니은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제 선어물음이가 되는 거죠. 어미가 되는 거죠. 어미. 그죠? 요거 다가 선어물음이. 왜냐하면 필요를 푼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풀었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푼다니까.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거니까. 현재 시제 선어물음이다. 그러니까 어미입니다. 이거 어간이고. 자, 그러면은 A는 니은과 디귿이 니은과 디귿이 만약에 된 소리가 됐다면 푼따가 돼야죠. 푼따, 그죠? 피로를 푼따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응? 모두 어미에 속해 있는 소리이기에. 자, 그럼 이거는 어디에 해당될까 봅시다. 피동사동 접사 아니고 어미끼리 결합했다. 자, 니은과 다는 어미끼리 결합한 거죠, 그죠? 선어말 어미고 이거 어미입니다. 어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미끼리 결합한 거지,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어미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모두 다 어미에 속해 있는 소리다. 모두 다 어미에 속해 있는 소리다.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B의 미음과 B는 더운 여름도 여름도 이렇게 안 하고 여름도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여름 미음에다 디귿이 왔는데, 그렇죠? 미음에다 디귿이 왔는데 왜 안 그러냐 봅시다. 이것도 형태소 분석을 해봅시다. 여름 도, 이거 뭡니까? 체언이죠. 체언. 명사에다가 조사가 붙었네요. 체언에다가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 이때는 안 된다 그랬죠. 된소리 되게 안 일어난다 그랬죠. 체언에 조사가 결합했다, 그죠? 체언에 조사가 결합했다. 맞죠? 그 다음 C 봅시다. 대문을 잠가 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이때 보면은 잠그다 동사 여관이죠. 잠그까지. 그 다음 아가 어미다. 어미. 이게 무슨 어미냐? 연결어미다. 이게 또 어미에는 또, 그죠?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기능에 따르면 요 세 가지 종류, 연결어미가 있고 종결어미가 있고 전성어미가 있습니다. 그죠? 아까 전성어미 많이 봤죠? 명사로 바뀌어지는 거, 그죠? 뭐 꿈, 잠, 그죠? 꿈, 잠 이런 거. 전미사부터 전성어미처럼 되는 거. 이따 이것도 정리합시다. 이따가. 어쨌든 뭐 전성어미 아니면 뭐 종결어미 끝내는 거. 연결어미, 일반적으로 연결어미는 뭐 하고 뭐 하면 느리게 했다, 뭐 이런 거죠. 좋지 않다, 이럴 때 쓰는 게 연결어미입니다. 그죠? 이것도 이따 한번 봅시다. 자세하게. 지금 간단하게 보고. 또 이런 식인 것처럼 여기도 연결어미인 거죠. 잠가 버렸다, 그죠? 잠가, 잠그,
어간 플러스 연결 어미 아가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버렸다 이런 식으로 올 수 있죠. 이거 잠그다와 버렸다가 두 개가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연결음입니다. 잠가, 그죠? 그러니까 잠가로 되지 않은 이유가 잠그, 그죠? 그에서 의가 빠지고 아로 된 거잖아요, 그죠? 잠그가 어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봐야 됩니까? 한 형태소, 하나의 형태소 안에 있는 거지. 잠그, 여기 어간이니까 더 이상 안 쪼개져요, 그죠? 잠그, 더 이상 안 쪼개집니다. 하나의 형태소인 거지. 어간 자체가 하나의 형태소죠, 그죠? 아까 형태소는 뭐라 그랬습니까? 형태소는 어간 플러스 어미, 그죠? 그 두 개로 나눈 걸 형태소라 그러고, 어근 플러스과 접사, 그 두 개로 나눈 걸 형태소 분석, 형태소까지 나눠지는 거죠. 근데 어간에서는 더 이상 안 나눠집니다, 그죠? 하나의 형태소입니다. 그러니까 잠그, 잠가, 잠기역 자체가 하나의 형태소인 거죠. 동사의 어간입니다. 그죠? 하나의 형태소다. 하나의 형태소다. 그죠? 그 다음에 D 봅시다. D. 품에 안겨라. 품에 안겨라. 품에 안겨다. 이것도 형태소 분석을 해봅시다. 안기다. 안기다. 안다. 그죠? 동사의 어간. 기. 피동전미사. 피동전미사. 안기. 어라. 종결어미. 종결어미. 자, 그러면 피동전미사 맞죠? 그죠? 안기라. 이렇게 안 하고 안기라. 라고 하는 거죠. 안기라. 지금 피동, 사동, 접사가 결합할 때 이때는 이제 안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D는 어미끼리 결합한다고? 어미끼리가 아닌데. 어떤 게? 니은과 기읍. 니은과 기역이 어미끼리 결합을 한가요? 안도 지금 어간이고 기는 전미사인데 무슨 뭐 어미끼리 무슨 결합을 해? 어미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종결어미 하나밖에 없잖아요. 어라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간이고 이거는 전미사고 이거는 종결어미입니다. 그죠? 틀렸다. 4번 틀렸고. 이의 학교가 큰지에서 니은지읒 큰지 큰찌 이렇게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 형태소 분석해 봅시다. 이거 잘 봐야 되는데 학교가 큰지에서 큰지 몰랐다 이렇게 할 수 있죠. 큰지 몰랐다 했을 때 큰지 크다, 그죠? 그다음 니은, 그다음 지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게 이제 크가 형용사의 어간, 그죠? 크다 작다 할 때는 형용사죠. 근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겠죠. 니은 같은 경우 니은이었거든요.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겠죠. 니은 크다 뭐 니은지, 그죠? 그다음 지는 연결어미, 큰지 몰랐다, 그죠? 잠가 버렸다 연결어미죠. 연결어미.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약에 분석했을 때는 가능하냐? 아닙니다.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형용사에다가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가 못 옵니다. 왜냐하면 아름답다, 크다, 작다는 지금 현재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가 올 수 없어요. 그죠? 이게 못 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크 플러스 니은지로 나눠야 되는 거지. 니은지 자체가 연결음입니다. 여기까지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뭐 니은지가 큰 찌로 안 되는 이유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다. 그죠? 크다. 니은지, 그러니까 어미고 어미, 아까 첫 번째로 이제 만약에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선어말 어미니까 어미끼리 결합해서 나타나는 게 어미끼리 결합. 어미끼리 결합.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분석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 그 형태소 안에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이제 한 형태소, 그죠? 한 형태소 이거나 하나의 형태소 네 번째 케이스 요거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케이스 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죠? 어쨌든 간에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가 아니기에, 그죠?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 아니다. 그러니까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면서 어간과 어미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가 아니죠. 여기서 어간은 큰 거지. 크. 하여튼 니은은 어쨌든 어미입니다. 그죠? 어미에 속하거나 아니면 어미에 속하거나 아니면 다른 서너말 어미거나 그죠? 이렇게 분석했다면 그죠? 그러니까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 게 아니다라는 게 맞지. 이 말은 맞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렇게 분석했거나 이렇게 분석했거나 간에 어쨌든 어간과 어미가 만나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지. 니은과 지읒이 만난 거는 어미끼리 결합했거나 아니면 하나의 형태소 안에 어미 안에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조건 맞습니다. 그죠? 그래 봐야 되는 거지. 어렵죠? 그죠? 어쨌든 답은 확실히 보이는 거고 만약 이게 이렇게 쪼개야 될지 이렇게 쪼개야 될지 모르겠다. 야 이거 니은지를 연결음이라고 외워야 되는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 없이 답이 확실히 사분이 보였고 사분이 보였고 만약에 5번도 만약에 이렇게 분석했든 이렇게 분석했든 어차피 답은 5번 맞습니다. 그죠? 여기서 요거는 크입니다. 크. 그죠? 니은은 어차피 음입니다. 음이. 그죠? 어차피 답은 맞게 돼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뭐 야 이거 어간음이 연결음이 다 외워야 되는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는 거고. 뭐 그런 의미에서 이거 저 어미를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거 39번도 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 어미부터 좀 자세하게 조금 봅시다. 그러니까 요거 필요 없으면 빠르게 넘어가고 39번 찾아보십시오. 스킵하셔도 됩니다. 봅시다. 일단 어미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선어말 어미요, 어멜 어미로 나온다. 이거 알겠죠, 그죠? 선어말 어미.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이거나 아니면 높임을 나타내는 시, 그죠? 그게 이제 선어말 어미고 어말 어미는 말 그대로 끝날 때 다 뭐뭐 했다, 뭐뭐 했구나, 했니, 그죠? 뭐뭐 하자, 같이 하자 이런 거 할 때 어말 어미다. 기능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냐? 연결 어미, 종결 어미, 전성 어미로 나뉘는데 뭐 일반적으로 연결 어미는 뭐 이런 식으로 가을이 가고 여름이 왔다, 그죠? 이 가고 이게 연결 어미입니다. 어미. 가다에 연결 어미가 붙은 거예요. 들으며 이것도 연결 어미가 붙은 겁니다. 그죠? 고 이게 조사가 아니에요. 조사가 아닙니다. 연결 어미입니다. 들으며 조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사의 어간에 조사가 붙습니까? 안 붙죠. 동사의 어간에 조사가 붙지 않습니다. 그죠? 어간에는 지금 어미가 붙은 거지. 듣다 해서 그죠? 음여 연결 어미가 붙은 거고 기다리게 이거 조사 아니에요. 그죠? 이거 어미입니다. 연결 어미. 기다리게 했다. 그죠? 기다리다와 했다를 지금 연결하는 거지. 좋지 않다. 이것도 지도 연결 어미입니다. 그러니까 연결 어미가 뭐지? 이거 조사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 좀 연결 어미에 좀 명확하게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죠? 뭐 좋지 않다 해서 지가 뭐지? 아니면 뭐 기다리게 했다. 개가 뭐지? 그죠? 연결어미입니다. 이거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네요. 연결어미. 종결어미는 알 거고 전성어미는 아까 말했듯이 전성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사 역할이 필요한 거야. 관형사 역할이 필요한 거야. 부사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옳고 그름이 중요하다 해서 옳고 그름 이가 조사죠. 그름 옳고 그름 그르다 그르다를 지금 명사가 필요한 겁니다. 명사의 역할이 필요한 거지. 그름 미음이 붙어가지고 명사형 전성어미 미음이 붙은 겁니다. 그름이 중요하다. 그의 청결함이 좋다. 그죠? 청결함. 이게 청결하다가 지금 명사형이 필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미음이 붙은 겁니다. 높음도 마찬가지죠. 산이 높음은 모두 안다. 있음. 그죠? 웃기 싫은데. 그죠? 웃기가 싫은데. 그죠? 이건 뭐 조사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참견하기가 싫어. 조사가 생략되어 있고, 요거 이제 하기. 그죠? 어미가 지금 붙은 거. 그죠? 명사형 전성어미입니다. 근데 아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명사형 전성어미냐 아니면 명사파생 전비사냐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그렇죠? 이건 어떻게 구분하느냐 문장을 봐야 돼요. 그렇죠? 문장에서 구분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뭐 깊이 깊게 잠이 좋다라고 할 때는 깊게가 잠을 수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어디 갔나? 푹 잠에 놀랐다. 그래서 푹이 지금 놀랐다를 수식하는 게 아니고 푹이 잠을 수식하는 거잖아요. 부사가 수식할 수 있는 거는 서술어니까 이놈은 동사죠. 품사가 동사입니다. 이게 이제
동사의 명사형이기 때문에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거죠. 미음은. 근데 깊은 잠은 이거 관형사죠. 관형어가 지금 이제 잠을 수식하는 거니까 관형어가 수식하는 거는 지금 명사죠. 동사를 수식할 수 없습니다. 명사죠. 그러니까 이 명사인 거지. 품사가. 그러니까 이게 미음은 파생 전미사. 품사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죠? 이래 봐야 돼요.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파생시킨 거. 그 다음에 이 어미가 붙어가지고 그냥 전성만 시켜놓은 거. 간단하게 조금만 바뀐 겁니다. 그죠? 이래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잠은 품사가 뭐냐라고 물으면 동사라고 해야 되고, 요거 잠은 품사가 뭐냐라고 물으면 명사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보는 게 좀 맞겠죠. 그래 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명사, 그러니까 이 파생 전미사, 그러니까 좋은 꿈, 그러니까 좋은이 지금 꿈을 수식하는 거니까, 그죠? 이 관형어죠. 관형어, 그죠? 관형어가, 그죠? 이거 좋은은 뭡니까? 좋다. 형용사에서 니은이 좋은, 은이네, 은. 이게 뭡니까? 은은 관형사형 전성어미입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죠? 좋다 해서 어미가 붙어가지고 관형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관형사형 전성어미. 좋은 꿈, 좋은 삶. 그럼 이제 꿈은 여기서는 이제 그 전미사. 그죠? 이거 두 개 구분하는 거는 문장에서 쓰임새를 판단해야 된다. 뭐가 뭘 수식한다든지, 그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이제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봅시다. 관형사형 전성어미, 또 먹은 사과, 그죠? 먹다 해서 은이 붙어가지고 이거 어미입니다. 어미, 그죠? 그러니까 사과를 수식하는 거지. 어제 쓴 일기, 그죠? 보던 영화, 다 수식하는 거고. 그럼 이제 지금 이제 과거에 대한 얘기고 현재에 대한 얘기. 보는 사람, 쓰는 사람, 좋은 생각, 이쁜 그림, 그죠? 현재에 대한 얘기고. 먹을 미래, 먹을 것들, 그다음 떠날 것 사람, 이런 식으로 오죠.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러니까 어미입니다. 어간에다가 어미가 붙어가지고 뒤에 어떤 뭐 명사를 수식한다. 그죠? 체언을 수식한다. 전부 다, 그죠? 체언을 전부 다 수식하네요. 그죠? 그 다음 부사형 전성어미. 비 오듯이 흘렀다. 흘렀다를 수식하는 거죠. 그 다음 쓰듯이, 쓰다, 비 오다, 쓰다, 물을 쓰다, 그죠? 닳다. 도록이 지금 뭐냐? 어미입니다. 어미. 조사가 아니에요. 조사 아닙니다. 어미입니다. 바르게, 개, 인사한다. 다정하게, 그죠? 이 개가 뭐냐? 이거 어미입니다. 어미. 부사형 전성어미예요. 이거 조사 아닙니다. 그죠? 이거 그 명사, 그 동사, 형용사에다가 조사가 붙지 못하죠. 형용사의 어간에다가 조사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은 어미입니다. 어미. 그죠? 이런 거 조금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죠. 이게 계속 이제 그 수능이나 6월, 9월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관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까지 봤고, 그다음 39번. 예, 39번입니다. 봅시다. 39번. 기역 미음을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로 나누라 얘기네요. 봅시다. 기역년 디귿 리을이 있고, 일단 필수적 부사어, 뭐 주 명사절 안기음 문장 하나씩 분석해 봅시다. 기억. 나는 내 친구가 보낸 책을 제 시간에 받길 바란다. 자, 보면 나는 내 친구가 보낸 책을 제 시간에 받길 바란다. 저 일단 서술어는 바란다죠. 주어는 나죠. 나는 바란다. 뭐를, 이거를. 이게 목적어. 전체적인 큰 목적어고. 자, 그러면 다시 보게 되면, 여기서 또 보게 되면 내 친구가 보낸 책을 제 시간에 받기를 바라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안기 문장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목적어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죠. 목적이라는 명사절이다. 지금 여기서 받는 게 누굽니까? 받는 게 나는 내 친구가 보낸 책을 제 시간에 받길 바란다. 일단 뭐 나가 받는 거겠죠. 아니면 나가 안 받을 수도 있지. 우리 집에 우리 엄마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우리 집에 있는 내 엄마가 내 친구가 보낸 책을 제 시간에 받길 바란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하죠? 지금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경우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지금 명확하게 지금 서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생략돼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 책을 수식하는 관형절이죠. 관형사절. 자 봅시다. 책을 수식하는데 내 친구가 보낸 책이야. 이 책은 내 친구가 보냈어. 보낸 게 서술어죠. 자 여기서 서술어를 보게 되면 보내다, 받다, 바란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서술어가 세 가지. 자, 일단 이 보내는 건 누굽니까? 내 친구가 주어죠. 보냈어. 책을. 자 그러면 여기서 빠져 있는 게 뭡니까? 에게가 빠져 있죠. 보내다 라고 하면 누가 주어, 그 다음에 무엇을, 그 다음에 누구에게, 그죠? 필수적 부사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없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보냈는데? 내 동생에게 보낸 건지, 우리 엄마한테 보낸 건지, 모르죠. 그죠? 이게 지금 정의가 안 돼 있다. 이기 때문에 이제 빠져 있다. 생략돼 있다. 하여튼 요건 관형사절이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근데 문제가 풀리나? 봅시다. 기억. 필수적 부사가 생략된 안긴 문장. 필수적 부사어 뭐뭐에게 필수적 부사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다. 맞죠? 일단 기억은 막 앞에 거 요거 맞고. 그 다음에 니은은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 니은이 봅시다. 니은. 나는 테니스 배우기가 재미있다고 친구에게 말했다. 이것도 해봅시다. 서술어가 뭡니까? 말했다잖아요. 말했다. 누가 말했는데? 나. 주어. 친구에게 필수적 부사어 말했다. 뭐뭐 했다고. 인용절입니다. 인용절. 뭐뭐 했다고. 좋아요. 그러면 안긴 문장이죠. 재미있다. 테니스 배우기가 재미있다. 요게 이제 안긴 문장. 첫 번째 안긴 문장. 요게 이제 인용절이고. 그 다음 또 배우기라는 게 있죠. 자, 서술을 봅시다. 배우다, 재미있다, 말했다. 세 가지 서술가 있잖아요. 그죠? 이 배우다의 주어는 나는 테니스 배우기가 재밌다고 친구에게 말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빠져있지. 서술이 빠져있습니다.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죠? 물론 뭐 크게 보면 언급이 돼 있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빠져있는 겁니다. 생략돼 있죠. 그죠? 주어가 생략. 주어 기능 하는 주어가 생략돼 있고 재미있다의 주어는 테니스 배우기가 그죠? 배우기 이 전체가 주어죠. 테니스 배우기가 재미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 어떤 이 안긴 문장은 뭐냐? 주어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다. 그죠? 재미있다의 주어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다. 그죠? 배우기가. 테니스를 배우기가. 자, 이 기는 뭡니까, 이거? 기. 배우기. 이거 명사형 전성 어미죠. 그죠? 어미가 온 겁니다. 명사형 전성 어미. 테니스를 배우다. 그죠? 테니스를 배우다. 목적어가 있고 서술어의 역할을 하니까 배우기 이거는 의미가 붙은 겁니다. 그죠? 전미사 아니에요. 그죠? 배우기. 하여튼 그렇다. 이래가지고 이제 주어가 생략됐다. 돼 있다. 주어가 생략된 안개 문장이다. 그죠? 주어가 생략된 안개 문장이다. 맞죠? 답은 1번 나와버렸네. 여기서 주어가 누가 테니스를 배우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 나가 있는데 나겠지. 뭐 나는 테니스 배우기가 재밌다고 친구에게 말했으니까 내가 재밌는 게 맞겠죠. 근데 여기서는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서 그죠? 나는 내가 나의 테니스 배우기가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표시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생략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생략이 안 되려 그러면 어떻게 표시해야 되느냐? 나는 나의 테니스 배우기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생략돼 있다라는 게 맞는 말이죠. 어려웠죠. 알 수 있는데? 라고 해갖고 생략이 안 돼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생략돼 있는 겁니다.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략이라고 하는 거죠. 2번 기역과 니은에서는 모두 주어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 있다. 일단 니은에서 보게 되면 주어 기능을 하는 명사절 요거죠. 재미있다의 주어 기능을 하잖아요. 주어 기능을 하는 명사절. 재미있다의 주어 기능 하는 명사절이죠. 배우기. 그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역에서는 명사절 받기 땡땡땡땡 하는 명사절 받기 그죠? 명사절 맞고
친구가 보낸 책, 이 관형사절인데, 그죠? 명사절 아닙니다. 틀렸고, 명사절은 지금 목적어 기능을 합니다. 틀렸죠, 그죠? 이게 지금 기억은 없다. 니은만 있다. 기억은 없다. 니은만 있다. 그 다음에 기억과 디귿은 모두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다. 디귿을 한번 봅시다. 이 식당은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 식당이 아니다. 자, 여기서 서술어가 뭡니까? 아니다. 주어는 이 식당은 보어죠. 주어, 보어, 서술어. 요 구조입니다. 이건 뭔데? 관형사절이죠. 이 식당을 수식하는 거죠. 그죠? 보어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었다. 이 식당에서. 그죠? 먹은 거 서술어. 자, 여기서 서술어는 뭡니까? 먹다, 아니다 두 개 있잖아요. 그죠? 이 먹다의 절이니까 관형사 절이고, 우리 가족이 먹었다. 점심을 식당에서. 그죠?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 관형사 절이다. 제가 아까 문제가 뭐라 그랬지? 기억과 대에서 모두 주어가 생략된 안기 문장. 주어가 생략됐나요? 먹다의 주어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죠? 주어 생략 안 돼 있죠? 당연히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억에서 주어가 생략된 게 있나? 보내다의 주어가 생략됐나요? 내 친구가 보냈잖아요. 그죠? 이게 주어인 거지. 보내다의 주어는. 그 다음에 받는 거에 대한 주어는 없죠. 받는 거에 대한 주어가 없습니다. 누가 받느냐고. 그죠?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지. 그죠? 주어 생략된 거죠. 그러면은 기억과 디귿 모두 주어가 생략되는 게, 주어가 지금 생략돼 있죠. 그죠? 받기에 주어가 생략돼 있는 거고, 디귿은 먹다의 주어가 이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생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맞는데 디귿은 아니다. 4번 디귿에는 보호 기능을 하는 안기 문장이 있다. 디귿에는 보호 기능을 하는 안기 문장 아니죠. 보호는 지금 식당입니다. 이게 보호가 표시가 돼 있고, 이 식당을 수식하는 관형사절입니다. 그죠? 그죠? 보호 기능 하는 게 아닙니다. 얘들은 식당을 꾸미는 거지. 그죠? 식당이 아니다. 이 식당은 식당이 아니다. 그죠? 요게 보호입니다. 그죠? 틀렸고, 보호 기능을 한다. 틀렸습니다. 리을에는 부서가 기능을 하는 안기입니다. 리을 봅시다. 그녀는 아름다운 관광지를 신 닳도록 돌아다녔다. 자, 여기서 일단 서술어 봅시다. 문장 전체 주어 서술어는 돌아다녔다. 누가? 주어는 그녀. 그죠? 전체적인 서술어. 그럼 봅시다. 관광지를, 그녀는 관광지를 돌아다녔다. 그 외에는 딱 수식하는 거죠. 봅시다. 신이 닳도록. 이건 이제 부사가잖아요. 돌아다녔다 수식하는 거죠. 부사절인 거지. 부사절입니다. 자, 여기서 서술어를 보게 되면 아름답다 서술어 있고, 닳다 서술어 있고, 돌아다녔다 서술어죠. 총 세 가지입니다. 그죠? 문장의 주 서술어는 요거고, 그 다음에 요놈 절이고, 이것도 절이겠지. 그죠? 아름다운 하나만 있는데 절인가요? 절일 수 있죠. 주어 목적어 다 생략되고 서술어만 살아있는 겁니다. 그죠? 아름답다, 이게 이제 형용사잖아요. 그죠? 형용사. 이거 관형사 절입니다. 관광지를 수식하는 거지. 아름다운의 주어는 뭔데? 관광지죠. 그죠? 관광지가 아름답다. 이것도 절입니다. 하나만 있지만 절인 거죠. 관형사 절. 관광지가 아름답다. 서술어 주어죠. 이거 안기 문장인 거죠. 이것도 안기 문장. 부사절 안기 문장.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문제가 뭐라 그랬지? 리을은 부사어 기능을 하는 안기 문장이 있다. 부사어 기능을 하죠. 부사절인 거지. 신이 닳도록 돌아다녔다를 수식하는 거니까. 이게 부사어 기능을 하는 겁니다. 부사절. 그죠? 이거는 관형사절. 그죠? 관광지를 수식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부사어 기능을 하는 안기 문장이 있다. 맞죠? 그죠? 안기 문장이 있다. 맞다. 그 다음에 5번. 디귿과 리을 모두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사절.
리얼부터 보면 이거 뭐 아름답다의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데 이게 필요 없고 아니고 신이 닳다 주어 서술로 끝이잖아요. 목적어 필요하나요? 필요 없잖아요. 자동사지. 그죠? 목적어 필요 없고 이도 목적어 필요 없습니다.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사절은 이건데 목적어 필요 없습니다. 리얼 틀렸고 디귿을 보게 되면 서술어가 먹다 아니다 두 가지였는데 이건 어차피 보호만 필요하니까 주어 보호만 필요하니까 목적어 필요 없는 거고 이것도 관형사절이긴 한데 지금 먹다의 목적어는 점심을이 살아 있잖아요. 생략되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으니까 목적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죠? 목적어 먹다의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 그대로 살아 있다. 주어도 살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생략된 게 아니다. 둘 다 틀렸네요. 그죠? 답은 1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 분석하는 것도 복잡하게 섞여 있으면 이게 힘드네요. 찾기가. 그죠? 2중 3중으로 막 됐을 때 암기 문장 있고 아니면 단어 하나만 있는데 이거 절이냐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것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기출 문제가 좋습니다. 그죠? 예, 여기까지 보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니다.